안녕하세요. 노영래 교수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 책에서는 청년 창업자가 CEO로서 꼭 알아야 할 원가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6개 파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파트 2에서는 원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자가 최고 경영자로서 원가 정보를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가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가라는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값, 버스 요금, 커피값, 휴대폰 가격 등과 같은 상품은 물론 인터넷, 교육방송, 인터넷 게임, 여행 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그 원가를 무의식 중에 생각하게 되고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성비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각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원가는 어떠한 의미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막연히 보통명사처럼 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지요. 그런데 사업 주체인 창업자의 경우 원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원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때 자신의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원가의 구성과 현황 및 변동 요인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제반 재료 등을 언제 어디서 어떤 가격으로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제품 가격을 결정하고 제품 가격에 따른 예상되는 이익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가를 얘기할 때에는 다양한 원가 용어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 원가 용어들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다양한 원가 용어를 잘 이해함으로써 경영활동 수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적절한 원가 개념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가란 무엇일까요? 원가를 한자로 표시하면 원은 근원을 나타내며 가는 값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원가를 글자가 갖는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원래의 가격, 어떤 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원가란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특정 자원을 얻기 위해 정상적으로 소비된 자원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여 표시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물품과 자원, 그리고 서비스를 확보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원가를 정의하는 첫 번째 요소는 기업이 사용하는 이러한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얻기 위해 발생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품이란 특정한 형태를 갖춘 모든 상품을 말합니다. 서비스란 물품과 같이 형태를 갖지 않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용하게 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원가를 정의하는 두 번째 요소는 그러한 특정 자원을 얻기 위해 정상적으로 소비된 자원의 가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조기업의 제품 제조 원가에 대한 예시를 통해 원가 정의의 두 번째 요소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조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원가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원재료와 생산 인력, 기계장치의 사용가치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에 대해 원가 정의의 두 번째 요소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수리한다면 수리라는 무형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수리의 사용가치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의 공급과 이용이라는 무형의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가 인터넷의 사용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물품과 서비스에서 소비된 것을 모두 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정상적으로 소비된 것에 한하여 원가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분식점에서 매 분기별로 보유 라면에 대해 실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 말 실사 결과 100만 원 상당의 라면이 유통기간이 지나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면 폐기한 100만 원의 라면은 홍길동 분식점의 라면 판매원 가즉 재료비에 포함하여야 할까요? 포함하지 않아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볼 때 이러한 유통기간이 지난 라면의 발생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관리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 경우 라면 판매 원가에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유통기간 지남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관리자의 정상적으로 라면 재고를 관리하더라도 그 정도의 라면 폐기가 불가피하다면, 다시 말해 관리자의 실수로 볼 수 없다면 폐기 처분한 라면 100만 원은 라면 판매 원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사용한 철근의 금액을 계산하였더니 통상적인 수준보다 20% 높았다면 높아진 20%를 건설원가에 포함하여야 할까요? 만약 철근 시장에서 유통 가격이 예상과 달리 높아졌고 이로 인해 철근 사용 금액이 높아진 것이라면 이는 시장 가격 상승의 영향에 따라 불가피한 금액 상승으로 보아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근 사용 금액의 상승이 자재관리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분실하였거나 예상치 못한 재시공 등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러한 원인은 모두 정상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가를 정의하는 세 번째 요소는 원가는 특정한 화폐 단위로 측정하여 표시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용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될 때 그러한 원가 정보는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원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화폐 단위로 측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화폐 단위는 기업이 영업하는 국가의 법정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원가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원가를 정의하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